이번 주 시사 밑바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장지성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울산공항입니다. 예. 네, 요새 뭐 여행객들 수요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런 여행사, 뭐 항공사 이런 뭐 관련해서 되게 관심들도 많은데, 자, 울산공항 뭐부터 얘기할까요? 이 용역 결과부터 얘기할까요? 돈이 꽤 들어갔어요. 한 3억 원이 넘게 들어간 용역인데 결론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다. 그 사실 저희가 뭐 예상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용역을 그 내용이 예. 이게 그 울산공항을 존폐할 것이냐, 아니면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이냐, 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중간에 좀 변동이 됐나요? 이게 어떻게 됐나요? 제일 처음에 네. 그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음, 그 확장, 그다음에 이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없애고 다른 걸 하면 어떨까까지 다 포함됐거든요. 뭐 사실 이게 공항이 확장이 쉽지 않고 이전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럴 바에 없애고 다른 걸 하는 게 울산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용역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울산시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용역에서 존폐 관련해 가지고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존폐는 검토하지 말고 그냥 확장이냐 이전이냐만 보자. 네. 근데 그 폐항을 안 하겠다 이거를 그냥 확실하게 그냥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어차피 거기는 용가지 마라. 난 생각이 없다. 네. 김두겸 시장이 또 뭐 폐항에 대해서는 또 극구 반대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결론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 몇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울산공항 어떻게 될 것인지. 그때 예상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장 교수님께서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미 한 번 났기 때문에 네. 이거를 뒤집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보다 아파트 단지 더 생기고 뭐 도시가 더 이제 복잡해졌잖아요. 복잡해졌지, 그러니까 힘들어졌지, 네. 더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건데. 그리고 비용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뭐 생활 시설은 계속 더 들었으니까 그걸 또 무너뜨리기도 쉽지 않고. 결론은 뭐 예전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내용도 사실 똑같았어요. 네. 뭐 들여다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장소를 한 4군데 정도 했어요. 일단 북구의 당사, 그다음에 울주의 언양. 언양 쪽에 보니까 또 김기현 의원 땅이 있는 곳이 아닌가 했는데 거기하고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요새는 뭐 김기현 땅 하면 그냥 아니, 물론 뭐 지금은 뭐 당 대표 되셔가지고 네, 그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김기현 대표 이제 땅 있는데 크긴가 했는데 거기는 아니었고.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주 적경지 쪽에 2곳 해서 총 4곳 알아봤거든요. 또 이전 관련해 가지고. 근데 다 쉽지 않다. 이게 금액이 보니까 다도 1조, 2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경제성이 낮고 이게 사업비가 높아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경제성 조사하잖아요. 뭐 1 정도 나와야 되는데 0.3 나오고 이러니까 아유 이거 뭐 아예 안 된다는 거죠. 1 정도는 돼야 되는데 0.3밖에 안 됐다. 예. 그러니까 경제성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 경제성이 낮다라는 게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게 이게 지금 뭐 광역 전철도 생겼고, 예.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또 대구 쪽에 또 공항이 또 들어서게 되면 그렇죠. 더더욱이나 이제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을 보면 사실은 뭐 굳이 뭐 용역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네. 사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담당 국장과 얘기했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존폐 논란은 그 뭐 사실 안 한 거 아닌가 그래도 질문했죠. 존폐 논란 왜 검토 안 했냐 그러니까 어차피 가덕도 생기고 티켓 공항 생기고 이러면 그때 가서 이건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시 핑계를 들어보자면 그 정도는 뭐 약간 이해해 줄만 하지는 않는가. 그렇지만 지금
미리 좀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준비 단계니까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결론은 뭐 저희 생각한 대로 났어요. 네. 그럼 뭐 허무하다는 말밖에 좀 나오지가 않는 게 예. 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지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로 가는 울산 편이 이제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뭐 울산에 꽃이 많이 폈어요. 뭐 개나리, 진달래, 뭐 지금 도로에 지금 뭐 벚꽃도 많이 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뭐 4월, 5월 계속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예. 분들 많으실 텐데 비행기가 많이 줄었죠. 얼만큼 줄었습니까? 딱 절반 줄었습니다. 딱 절반. 그러니까 에어부산이 네. 그 두 개 노선을 운행했거든요. 네. 울산에서 제주하고 김포 네, 두 군데를 했는데 네. 둘 다 하루에 왕복 2대씩 그러니까 네. 비행기 하나가 오전에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네. 오후에 갔다가 돌아오고 네, 네, 네. 이렇게 됐거든요. 네, 네. 김포도 마찬가지. 네. 근데 울산에서 제주 가는 노선은 대한항공이 들어왔어요. 네, 네. 여기 에어부산 나가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월 26일부터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3월 26일부터. 대한항공은 하루에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한다는 예, 그걸 거잖아요. 끝이에요. 그리고 진에어가 울산 김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반으로 다 줄어든 거예요. 전부 다 그죠? 반으로 줄었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가 사실은 또 그렇게 적지는 않더라고요. 탑승률을 보니까 한 80% 에어부산으로 기준으로 하면 80%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막 적자거나 이렇게 뭐 탑승률이 저조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조하지는 수요가 않은데, 적지는 않단 예. 말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에어부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에어부산 입장에서는 많지도 않죠. 많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 이게 땅 파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어쨌든 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에어부산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여행이 음.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여행을 계속 이제 노선을 운행하려면은 그 슬롯을 계속 그 배정을 받으려면 네. 운항 횟수가 일정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외 여행 해외 슬롯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 계속 투입하고 있으면은 이 돈이 안 되는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노선을 확장하려면 계속 그쪽으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돈이 더 되는 노선. 돈이 되는 국제선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좀 덜 되는 울산 공항을 좀 철수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비행기가 많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비행기를 보통 리스트에서 쓰거든요. 리스트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코로나 기간 때는 그 연장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비행기 자체가 줄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빼야 될 곳은 돈 안 되는 노선부터 빼야죠.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 간 거고요. 우리 울산공항에서 에어부산이 지금 쓰고 있는 비행이 A320 180석 좌석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반납도 해야 되고 이게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뭐 막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비교적 뭐 조금 뭐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어쨌든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예. 더 큰 비행기는 울산 공항에 못 뜨거든요. 그렇죠. 뜨지도 예. 않고 이 과정에서 네. 울산시에 아쉬운 거 아쉬운 말씀하시는 게 거예요? 네. 제가 3월 7일 날 네. 그때 울산시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네, 네, 네. 대한항공 울산 제주 노선 운항 재개해가지고 음. 그 2020년 네. 2월까지 이제 운항 그때 중단했는데 3년 만에 돌아왔다 대한항공이. 그러면서 대한항공 새롭게 노선 깔린 거 그것만 딱 그냥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부산은 계속 운항을 하고 대한항공도 이제 또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하나 보다라고 예. 착각할 수 있는 기사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그날 기사를 쓰다가 뭐지 이건? 그래서 에어부산 찾아봤는데 그날 마침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나가고 대신 들어온다 이렇게 썼죠. 네. 그렇게만 썼는데 네. 또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갔으면 절반으로 떨어졌다. 여기까지. 그 저도 이게 단발성 기사를 네. 보다 보니 그러면 추가로 대한항공도 이제 들어오나 네. 보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수요가 느니까 이제 얘네들도 이제 더 비즈니스를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진에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또 대한항공만 써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번에 생긴 대한항공 노선도 시간대가
예. 보면 이제 물론 요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후 보통 한 2시 정도에 뜨더라고. 애매하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음, 있으니까 음. 조금 뭐 사실은 이것도 아쉽죠. 선택의 폭이 그래서 조금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여행 갈 사람은 가고 오후에 그렇죠. 갈 사람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오후 2시. 2시로 잡아버리니까 네. 그리고 오는 거는 또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놀러 갈 때 네. 오후 2시에 맞춰 가려면 일단 점심 먹고 가야 돼요. 하루 휴가를 내고 가잖아요, 보통. 아, 근데 네. 앞에 그 반나절은 네. 집에서 그냥 보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저같이 늦잠 주무시는 음. 분들은 나쁘진 않을 수는 있는데 보통 근데 여행 갈 때는 아침 일찍 일하지 않나요?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애들 깨우고 음. 어쨌든 밥 먹여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가서 거기 이제 낮에 둘러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 사실 더 많잖아. 더 그렇죠. 선호하긴 하잖아요. 저같이 뭐 오후도 괜찮다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는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걸 두고 시간대가 오후 2시 뭐 낮 12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그리고- 했더니 또 항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항공사 입장에서 오후 2시는 황금 시간대다. 뭐 이렇게 또 뭐 변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금 시간대가 왜 나는 싫죠? 그리고 올 때는 또 저녁 한 6시 비행기 타면 네. 울산에 한 7시 떨어지니까 네. 집에 이제 또 도착하면 저녁을 이제 풀고 네, 네, 네. 그러면 휴가를 꽉 채워 쓴다는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돌아오는 비행기가 낮 12시니까 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울산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하면 오는 건 못 오는 날에는 오는 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고 하루를 자고 와야 돼 무조건. 그죠? 이 말인 거잖아요. 네. 그죠? 네. 하여튼 그리고 올 때는 네. 또 아점을 빨리 먹고 그 다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많이 못 놀죠. 예, 오는 그렇죠. 날 오는 날은 그냥 아. 밥 한 끼 먹고 온다 이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의미가 없는 게 네. 여행을 갈 때 좀 아침 일찍 가서 서둘러서 하루 종일 조금 이게 둘러보고 저녁에는 또 숙소에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애매하게 가가지고 도착하면 뭐 이래저래 하면 바로 저녁이 돼버리니까 혹시 제주에서 울산 오신 분들 위한 건가? 그래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제주도 놀러 갈 때 그때는 이제 에어부산에 있을 텐데 오후 4시 반인가 그때 출발한 비행기도 사실은 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부산 가서 탔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그렇죠. 뭐 출발할 때 하니까 도착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산은 오는 게 차를 거기다 대놓을 거니까 그래서 부산을 이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번 있는 것도 사실은 좀 시간대가 안 맞으면 그 이용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맞아요. 하루에 한 번은 주더니까 더 아쉽죠. 그러니까 이 시간 아니면 못 가는 거죠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죠? 아니면 뭐 기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도 꽉 차긴 꽉 차을 것 같아요. 탑승률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행 시즌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여행 시즌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아쉽습니다. 그죠? 네, 뭐 이렇게 운항을 뭐 해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네. 참. 아니 우리가 120만이 사는 이 광역시에서 제주도를 하루에 딱 한 번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아니 물론 하이에어도 있긴 해요. 하이에어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하이에어는 하루에 2번 완복 가능하더라고요. 대한항공은 이제 한 번만 완복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에어하고 대한항공을 치면 6편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6편이 있는 건데 완복해서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요. 네. 참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가덕도나 TK 공항 생기면은 보통 1시간 반, 1시간 빠르면 1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전용 철도가 생기고 이러면 네네. 사실은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국제선 이용은 그쪽으로 하고 국내선 뭐 간단하게 제주 제일 아쉬운 게 제주거든요. 제주 김포 가는 거는 뭐 울산에서 하고 그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운행하면 또 나름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울산에도 가덕도공항 갈 때 울산에 그런 항공터미널 있으면 짐 붙이고 몸만 가면 되니까 편하죠. 지금 이제 그 광역 시도별로 이렇게 네. 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더 이제 교통망이 발전하면 더 그럴 거고 근데 저는
그 항공을 국제선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서 타는 건 좋은데 주차비나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주차장도 좀 넓었으면 좋겠고 좀 할인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공항철도가 생기면 네. 이제 차를 안 가져가도 되는 경우가 생기죠. 공항 철도가 생기니까. 그렇죠. 음. 울산에 네. 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시민들 편한데 중간에 공항철도 생기면 거기서 짐 붙이면 되잖아요. 그 짐을 거기서 붙이고 그냥 이제 뭐 기내에 싣고 갈 가방 정도 한 거면 그냥 쇼핑백 하나 들고 가면 되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 시켜서 차라리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편의성을 위해서 뭔가 이게 교통수단을 더 신경을 쓴다든지 뭐 서비스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